안녕하세요. 전략적 종목 진행을 맡은 한지원입니다. 매주 월요일 직접 발굴해낸 종목을 심도 있게 분석해보고 투자 아이디어도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신한금융투자 김동준 부장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살펴볼 전략적 종목은 어떤 걸까요? 예, 핸즈 코퍼레이션이라고 시가총액은 750억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23년부터 실적이 좀 크게 좋아지면서 자동차 알루미늄 휠 분야에서 글로벌 플레이어로 부상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업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전략적 종목으로 핸즈 코퍼레이션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어떤 점에 좀 주목하시는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이제 1984년부터 알루미늄 휠, 흔히 말하면 여러분들 차를 타고 가시면 자동차 타이어가 있고 그게 휠인데 철이냐 이제 알루미늄이냐는데 알루미늄 휠 쪽에 전문적으로 40년 정도 업력을 좀 갖고 있고요. 국내에는 이제 현대성우 캐스팅이라는 회사가 2위고 3위가 이제 대유글로벌. 그래서 국내 1위 업체가 되겠고요. 글로벌리 보면은 중국 업체 하나, 유럽 업체 셋, 일본 업체 하나. 그래서 6번째 정도, 글로벌 6위 정도의 업체가 좀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OEM 방식으로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에 상표를 부착해서 판매를 좀 하게 되겠고, 국내 2개 공장, 그리고 중국에 청도가 있고, 특별하게 모로코에 공장이 생산 법인이 있습니다. 22년 기준 매출 비중을 좀 따져보면 현대기아가 56%로 높지만은 르노, 닛산, 특히 이제 모로코 공장이 주로 하고 있는데 17% 정도, 그리고 폭스바겐, GM, 그래서 글로벌 업체들한테 납품을 하고 있고 특별하게 직수출이 49% 정도 되는 회사고 또 유럽과 미주양 매출이 45%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OEM 메이커이고 글로벌 업체를 통해서 납품을 하고 있고 실적이 부진하지만 이 실적 개선을 통해서 이제 평가가 좀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죠. 네, 글로벌 알루미늄 휠 업체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우선 이제 공장별로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사는 자체 이제 생산 공장을 갖고 있고 한국에 또 자회사인 핸즈6 주로 이제 핸즈6는 이제 직수출을 담당을 하는데 이 핸즈6가 직수출 담당하는 걸 제외하고는 상품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거래는 현대기아, 르노, GM, 미쓰비시 이런 쪽으로 납품을 하는데 21년 9월 달에 울산 이 공장에 화재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22년 6월에는 희망퇴직까지 하면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했고 21, 2년에는 누적 적자 손실이 영업 손실이 834억. 그러니까 본사가 크게 적자를 했지만은 이제 화재에 대한 복구가 금년 8월부터는 이제 완전히 설비를 단계적으로 증설해서 정상 가동화가 좀 되면서 실적 개선에 역시 키가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100% 자회인 핸즈6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직수출 주로 합니다. 폭스바겐하고 포드 쪽으로 하고 있고 연간 3천억 이상의 매출액과 더불어서 가장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역시 이 규모가 확대될 거다는 측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핸즈8이라는 모로코 공장입니다. 2018년에 진출해서 19년 말에 공장을 완공했지만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임금이 국내 7분의 1 정도로 대단히 낮지만은 역시 생산성이 또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산 수율이 40%에서 22년에는 60%, 금년에는 70%를 좀 넘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매출의 한 70%를 르노, 닛산의 유럽하고 미주향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또 폭스바겐 현대차 그룹의 유럽이라든지 미주향으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모로코 공장이 모로코 법인이 실적 개선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이게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실적 개선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네, 실적 개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실적과 함께 주가 흐름은 또 어떨까요? 예, 이제 실적 본다면은 우선은 전기차 시대에서 과연 휠은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그러니까 휠은 이제 대형화가 돼야 되겠고 또 경량화, 철 대비 3분의 1 정도의 중량에 불과한 알루미늄 쪽으로 바뀌는 건 역시 이런 쪽의 변화 트렌드는 분명하다. 이건 이제 수혜가 된다는 측면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국내 본사 그리고 모로코 공장의 생산 수율 때문에 생산성 저하 때문에 역시 원가율이 높아졌고 또 하나의 측면은 운송비가 급증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21년, 22년에 순손실이 2년 합해서 1,300억이 넘었기 때문에 이 회사가 과연 이제 지속 성장을 하고 유지가 될 것인가? 사실 회계감사도 이런 쪽에 워닝을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23년은
생산 정상화와 더불어서 수익성에 크게 악화연이 됐던 운송비가 대폭 감소하면서 자, 실적 랠리가 될 거라는 측면입니다. 실적 간단히 살펴보면 21년에 매출액이 5,600억 정도였는데 22년에는 7,800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영업이익은 501억 손실에서 667억 정도 손실로 크게 늘었는데 역시 이 부분은 모로코 공장이 정상화 안 됐고 역시 본사가 생산 정상화 안 된 부분 그리고 운송비 부분이 크게 늘었는데 조심스럽지만은 23년에는 8,900억대 매출에 영업이익 151억 정도가 예상됩니다. 여전히 이자 비용이 크기 때문에 순손실 77억 정도는 되겠지만은 24년을 기점으로 이제 완전히 흑자 체제가 구축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주목해 볼 부분은 역시 이제 어려운 부분, 적자가 크게 되고 있는 회사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영업이익하고 감가상각비를 더한 영업현금 흐름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21년, 22년에 적자가 114억, 22년에 293억이었는데 감가상각비가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23년부터는 500억 이상의 영업현금 흐름이 되면서 역시 재무적인 리스크도 벗어날 거라는 측면입니다. 자, 주가는 3,000원대를 바닥으로 해서 지금 3,500원 정도를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아마 매물벽으로 보면은 4,800원, 6,000원 정도인데 이와 같은 수익 구조가 좀 정착이 되면서 재무 구조가 안정이 된다면 충분히 글로벌 플레이어로 재평가될 수 있는 그런 스몰캡이 아닌가. 그래서 조심스럽게 1분기 실적을 포함해서 2분기, 특히 2분기부터 실적이 크게 호전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적 추이를 주목해 볼 만한 글로벌 플레이어다 이런 판단입니다. 네, 앞으로 2분기부터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전략적 종목, 오늘은 핸즈코퍼레이션에 대한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김동준 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